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휴가 안 가십니까? 저는 휴가 중입니다. 아, 휴가 중인데. 네. 아, 저희 방송 때문에. 아, 너무 차림이 너무 누가 봐도 휴가자 같지 않습니까? 평소 패션도 그래요. 아, 저희가요? 네. 평소 무슨 의미지? 약간 유아틱한. 아, 저 약간 좀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네. 예. 소품이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취향 존중. 예. 예. 귀여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별로 귀엽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다 이끌리는 거죠. 근데 네. 아무튼 휴가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어디 가 있어야지. 아, 하지만 이런 시선 집중 MBC 요 자리 지켜야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 회사분들도 많이 들으시죠. 아, 네. 김은지 기자는 어디 안 가세요? 예, 뭐 적당한 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예, 뭐 여름이니까요. 방금 생각. 아, 맞아요. 갔다 오셨죠. 네, 네. 뭘 또 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장하면 안 되거든요. 아. 제가 좀 욕만 좀 뭐 벌고 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주제로 들어가죠. 네. 조금 전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오고도 그 얘기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동훈 대표의 이제 기류도 그렇고 특히 주변에서의 요구와 메시지가 상당히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박정하 지금 비서실장 새로 임명이 됐잖아요, 당 대표. SBS 라디오에서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물론 본인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이제 전례들도 있고 하다 보니 정점식 의장이 어쨌든 먼저 스스로 물러나 주고 한동훈 대표의 손에 다 맡기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알아서 결정하지 않겠느냐, 부담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맥락이었거든요. 좀 전에 박정훈 의원도 뭐 순리대로 이걸 강조하더라고.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말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최소 당이 이제 새롭게 주류 기득권을 잡아가고 있는 친한계 쪽의 입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김문지 기자는? 네, 유난 갈등 또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3차까지 왔었나요? 이제 문자 소위 말하는 1심 논란으로 뭐 세 번째 갈등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으로 이제 재빠르게 봉합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국민의힘 안에 있었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갈등이 정책위 의장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정책위 의장 그대로 유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지금 정정식 이제 의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한동훈표 인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또 용산과의 어떤 기류 갈등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은지 기자가 보니까 초기에는 유임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그럼 유임 얘기가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무래도 한동훈 캠프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뭐 그 이야기는 아마 이제 곽우신 기자가 선거 결과에 따른 좀 변화 이야기를 짚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건데 생각보다 한동훈 캠프의 선전,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63%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는 국민 눈높이와 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정도로까지 압승할 줄은 몰라가지고 유임 얘기가 처음에 있었다 이 얘기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탄생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구상들과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이 구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정점식 의장은 유임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던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용산과의 특수관계도 그렇고 정책의 연속선상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재선 이상급에서 보통 정책을 맡아서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캠프 측에서 쓸만한 카드가 몇 장 없는 것도 좀 고려가 됐었고요. 근데 이 모든 계산들은 뭐였냐면은 아까 왔다간 박정훈 의원도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했던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른바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과반. 그렇죠. 이 문제가 중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캠프에서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들었을 때 박정훈 의원도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줄투표를 하니까 친한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당심들이 쫙 뭉치게 되면은 박정훈 의원까지도 최고위원에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과반 확보가 가능해지니 굳이 무리하게 의장까지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어진 거였는데 뭐 이제 여러 이유들 때문에 결국 박정훈 의원이 이제 낙마를 하게 됐고 낙선을 하게 됐고 이 한 자리가 굉장히 좀 이전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정책의장 한 자리 주목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교체를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점식 의장 교체 문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 회의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과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친윤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 겁니까? 역시 똑같이 과반입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인요한 최고위원도 있고 뭐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도 있고 김재현 최고는 사실 굉장히 이제 요새 벌써부터 나를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세 사람들이 열심히 흔들 수 있으면 흔들겠지만 흔드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 입장에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점식 의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후의 메시지가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정점식 의장이 혼자 그냥 얘기를 한 걸까? 당연히 그 뒤에는 용산과의 뭔가 소통과 메시지가 주고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점식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많이 친합니까? 뭐 사실은 특수관계란 이야기는 뭐 계속 뭐 그래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서울대 법대 졸업생이 한두 명. 뭐 거기에 이제 그 검사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임관도 같이 했고요. 임관 동기이기도 하고. 임관 동기인가요? 네, 임관 동기에 또 아마 초임 검사를 대구에서 했을 거예요. 대구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예전에 저기 좀 시점이 지난 보도인데 신동아에서 옛날에 보도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점식 의장을 정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요? 그 무협지에서부터 무슨 공 할 때 하는 것처럼 정공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불렀고 정점식 의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전부터도 가까운 사이였다. 그렇죠. 제 위 연배 선배들도 보통 이제 후배들을 볼 때 야야 이렇게 거기 사회 나가서 거기 보니까 김공 이렇게 보통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공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자를 붙잡고 그렇게 서로 호칭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도 괴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 특수관계다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 취임한 이후에 비공개로 지인 장례식 찾은 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 지난 2월에 정정식 의원의 가족상이 있었을 때 네. 대통령이 1시간 동안이나 이제 머물면서 위로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이여서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내 이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원내 조율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인사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계속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지적들을 선거 캠페인 내내 받아왔었고 네. 이후에도 계속 그러한 부담 때문에 본인도 이제 보궐이나 재보궐선거 나가려고 한다라는 말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 역할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내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있어가지고는 한동훈 리더십이 뭐 꼭 전복이라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선전포고 같은 것들을 한 바가 있거든요. 대선이 아니라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도 원내 사안은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취지의 일종의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수위 조절은 하겠지만 결국은 교체를 할 거다. 두 분 모두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으면 사실 알아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정정식 의원 SNS에 찾아가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을 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알아서 물러나면서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인선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뭐 상황이 여기까지 이제 알아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밀려서 물러나는 것까지 돼버리는 거죠. 뭐 어차피 상황 전개는 그죠? 그렇죠. 사실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정점식 의장이 잘 안 움직이니까 주변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점점 수위를 노골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래 버티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재선의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의 동생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뭐 본인이 약간 그 정계에 들어올 때도 이름 비슷한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본인이 좀 존재감을 어필하기도 했는데, 근데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개파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친분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범수 의원도
PK거든요. 그러니까 TK하고 정서를 공유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PK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 쪽화의 그 어떤 뭐랄까 진성 어떤 그 강성 친윤 이쪽하고 조금 거리를 두었던 인물이고 특히나 이제 그 전까지도 그래서 서범수 의원은 어떤 쪽에 붙어도 뭐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롭게 친한계로 합류한 인물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한계 이제 친한계 점점 이렇게 새롭게 사람들이 넓혀가면서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원내 기반이 좀 여전히 약한 편인데 재선급 친한계 인사라는 점에서 좀 귀하게 중용될 만한 인물이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대표랑도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지난 총선 당시에 당 지역발전 공약 소통당의 단장을 지내면서 인연을 좀 맺어왔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한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분들이 사무총장의 물망에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파다했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빨리 나왔던 것들이 배현진 의원한테는 좀 불리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왜 안 됐을까요, 배현진 의원은? 특히나 이제 이철규 의원과의 갈등의 전면에 있었던 인사이기도 하고. 그게 좀 부담이 됐나? 예, 네.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녹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배현진 네, 네. 의원이 이제 그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의 공세를 두 사람 간의 녹취를 공개하면서까지도 이제 불거지게 했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행동들이 여의도 안에서는 좀 여러모로 좀 인심을 잃은 지점들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어떠한 강한 컬러를 드러내고 있는 인사를 내세웠을 경우에 가지는 부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라고 하는 좀 무리 없는 카드로서의 서병수 의원이 좀 등장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튼 이제 사무총장 인선까지 됐고 지금 이제 그 정책위 의장 교체로 그러니까 가닥을 잡았다면 정책위 의장하고 진명직 최고위원 이 두 명 지금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캠프 해단식 때 등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쌈집 회동? 네, 그 보쌈집 회동의 그 보쌈 그 풀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발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영진 최고도 마찬가지고 정책위 의장도 마찬가지로요. 예. 그때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명단을 보게 되면은 삼선 중에 송석준 의원이 있고 대선에 이제 김영동 의원이 있고요. 그렇죠. 박정원 이미 발탁이 됐고 배현진 의원도 있고 장동혁 의원은 이미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예. 초선 중에는 이제 김상욱, 김소희, 박정원 의원도 뭐 지명직 최고위원 될 거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용원, 정성국, 또 진종이 청년 최고 됐고 한지아 의원이 있고 이 외에 고동진, 김예지, 우재준 요 세 사람은 보도를 보면은 그때 현장에는 일정 때 참석을 못했지만 별도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책위 의장은 아무래도 재선 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책위 의장은 재선 이상급이 보통 관례인데 예를 들면은 뭐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있고 정책적으로 뭔가 해볼 만한 이제 본인의 이제 컬러가 있다 보니까 기업 출신이다. 네, 그런 점에서 약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만 이제 여기에 보통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부를 꾸릴 때는 원내외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 중에 발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원외 수도권 인사들이 항상 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캠프에 함께했던 이제 박상수 인천 서구갑이죠 단협위원장에 예. 항상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네, 저희도 몇 번 인터뷰했던 분인데요. 이제 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사실상 친한계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었던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도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본인의 목표가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뛰는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전당대회 레이스 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은 불출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는 어떠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꾸리는 진용들은 단순히 이제 당을 장악한다라는 이슈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인의 대선 캠프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을 모은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날 아까 말씀하신 보쌈 이제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나 많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술 대신 콜라잔을 들고는 제가 건배사는 게 진짜 어색한데 해야겠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팀과 끝까지 함께 해보자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굴보쌈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맛있죠. 아침부터. 네. 지금 철은 아니지 않나요? 네. 철이 어디 있어요, 보쌈이? 네. 근데 제가 캠프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캠프 내내 시작했을 때부터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이명박
그 시장 시절에 있었던 안국포럼의 롤모델을 참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스태프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조직을 다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독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인재풀을 통해서 지금 뭐 원내든 본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대표가 됐고 또 압도적 득표율로 대표가 됐으면 이제 또 넘어오는 의원들이 앞으로 하나 둘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선거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주의야박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한창 치열할 때 낮에는 이명박이었지만 밤에는 박근혜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점점 더 권력이 넘어가는 2012년의 양상들이 그랬다는 건데요. 지금도 주윤 야한 사실은 이제는 낮에도 한이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느는 건 시간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지는 뭐 기억이 없지만 하여간 학교 다닐 때 배운 생물 주광성이라고 배워서 주광성. 네. 그죠? 해바라기 같이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네. 성장하는. 정치의 생리도 보통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사실 지금 한동훈 캠프에 초기부터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연판장 사태 때 이름을 올리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친윤 세력의 심경은 어떻대요? 아주 부글부글하죠. 네. 그래요? 약간 좀 상도이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좀 내부적인 배신감 비슷하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상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딱 그 이번에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될 것을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전당대회 때 워낙 좀 명확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물론 다른 쪽으로는 언제든지 이제 그 전복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 필요하지만 또 겉으로는 어쨌든 뭔가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용산에서 조금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만찬도 넓게 크게 해가지고 다들 불러 모아서 통합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거고 그때 뭐 막 엄청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삼겹살은 당정대 뭐 통합을 의미를 하고 뭐 모둠 쌈도 그거 다 이제 모여서 화합하자 뭐 이런 의미였다면 이렇게 막 의미부여 해가면서 러브샷까지 했는데 러브샷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식어서 맛이 좀 덜했다고 하던데.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뜨글뜨글 했었어야 되네. 식어가지고. 김재원 최고가 저 인터뷰에서 약간 식어서 좀 거시기 했다고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기를 준비했는데 이미 식어 있던 거죠. 둘이서 풀고 싶었지만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처럼 뜨겁게 돌아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거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식은 고기를 주고받은 것처럼 이미 러브샷이 끝난 직후부터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정점식 의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참고로 김재원 최고는 그래도 맛있었다고는 했어요. 덜 맛있었다라는 거였지. 네, 삼겹살 늘 맛있죠. 네. 네. 삼겹살은 바로 구워 먹어야죠. 예. 네, 아무튼. 요거 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당직 인선도 인선인데 여의도 연구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체제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전략 파트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여의도 연구원이 사실은 이 좀 명성과 신뢰에 금이 간 지 꽤 됐잖아요. 옛날에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조사했다, 여론조사 돌렸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받아보고 하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주목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밭글을 돌릴 때도 여기 여의도 연구원 발이야라고 하면 왠지 갑자기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 밭글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몇 번의 선거와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이 망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의도 연구원이 뭐 민심의 시류를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예측 분석도 잘 못하고 오히려 약간 너무 그 현 지도 체제를 뭔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동원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에서 가지고 가는 방향을 뭔가 억지로 좀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닌 전임 여의도 연구원장 중에 어떤 분도 예전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좀 뭔가 고쳐보려고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당에서 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안 도와주더라, 뭔가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불만 토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 자체는 이전부터 과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또 이걸 이제 뭐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명분도 좋고 실질적으로 또 친한계 쪽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감투를 좀 쥐어줘서 힘을 키우기 위한 데 좀 사용될 여지도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세력들이 당에 들어오는 제일 좋은 통로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원외 인사들. 예, 아직도 이제 원내보다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 그렇죠. 주변에 많기 때문에 세력화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는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 때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보하는 체계를 하면서 여론조사 내용들을 후보들한테도 안 공유해줬다라고 하는 불만들을 굉장히 그때 파다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때 여의도 연구원 내에서 노조가 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일정 부분 이제 뭐 씨름들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제 개편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이제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신데요. 이분이 또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뀌는지가 하나의 좀 바로미터. 진짜 개혁이냐? 어떤 면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오는 자기 사람 쌓기냐라는 지점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당분간 가만히 조용히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홍준표 시장이 이제 성정과 이 스타일을 보았을 때 뭐 자맹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외 메시지가 홍준표 시장 입장에 사실은 본인이 어쨌든 대구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모든 건 홍 시장도 대권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증명된 게 뭐냐면 내가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밭을 간다고 갈았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심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졌던 기억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거였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중앙하고의 뭔가 끈과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존재감에서 어필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참에 마침 공교롭게도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판 삼아가지고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이 뭔가 당 지도부에 뭔가 입김을 좀 불어넣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당장 이 당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은 어쨌든 인천에서 가져간 상황인데 최고위원회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또 대표로서 한 사람 하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려울 상황이고 그리고 홍 시장은 한동훈 대표와 문전박대도 하고 막 그게 안 좋은 상황에서 안 만나줬잖아요. 네, 들어가서 뭔가 한마디를 하는 것 자체를 좀 본인이 모양 빠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친윤계 쪽에서는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한동훈 대표를 좀 더 견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홍 시장이 따라가 줄지는 아직 좀 물음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한동훈 호로서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용산에서 또 하나 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노력은 정치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치인 한동훈의 또 다른 모습들 혹은 뭐 좀 바뀐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3자 특검법은 발의한대요, 안 한대요? 시간을 결국은 좀 이제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MBN의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 나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말을 한다거나 혹은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좀 약간 회의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렇게 간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약간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는 보도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에 대해 사실은 먼저 카드를 꺼내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뭐 썩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향후시 용산과의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 기한만 사실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 전향적으로 뭔가 갑자기 나올 만한 가능성은 많이 떨어졌다. 여러 저항들을 보았을 때 만약 했다면은 바로 치고 나왔을 텐데 일단 전당대회도 끝났고 당분간의 빅 이벤트를 보았을 때 용산과 지금 바로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이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고 칼집은 항상 칼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두고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3자 특검법은 사실 대야용이기보다는 대용산용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라는 해석이 많죠. 여차하면 다 이거 꺼낸다? 어떡할 건데? 뭐 이거 아닌가요? 그 용도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먼저 꺼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권의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이제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꺼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우리가 먼저 제3자로 발의해줄게 지금 이런 목소리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얘기 잠깐 하죠. 대표 경선은 오늘도 패스. 뭐 짚을 거 없고 최고위원 경선. 초기에 정봉주 현상이 막 나타나다가 김민석 후보가 뭔가 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던 판세가 어떻대요?
그런데 이제 아직 누적으로는 정봉주 후보가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사이에 원래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격차가 9.9%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1.8 가까이로 좁혀졌기 때문에 남은 호남, 경기, 서울이 사실 투표자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는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5등으로 턱걸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준호 의원이 또 이렇게 많이 선전함으로써 이현주 의원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정봉주 후보가 막 이제 선전을 하는 모양새가 초반에 형성이 되면서 일부 이제 그 강성 친명 성향의 일부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짤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에서 돌리고 하는 것들이 당원들에게 꽤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딱 이제 줄투표하듯이 누구를 찍어주세요라고 지금 명확하게 하고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의원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당내 여론전에서 어쨌든 뭔가 좀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끝까지 가봐야 누가 1등 할지는 좀 알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치고 나온 것은 보도가 좀 몇 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뜻은 김민석 후보한테 있는데 정봉주 현상이 나니까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보도들도 확실히 영향을 미친 거죠. 물론 역시 명심이 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김민석 후보 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명석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김민석, 한준호라고 하는 이렇게 한 팀으로서 이제 투표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원래는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의원이 이제 하나의 이재명 대표의 이제 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초창기에 많았었는데 네. 강선우 의원이 선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김민석, 한준호 뭐 이렇게 묶어서 명석한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김민석, 한준호 두 후보는 최고위원에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최고위원 안에는 5등 안에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전망이고 수석이냐 아니냐라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등 싸움을 지금 누적으로 보고 있으면 한준호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의 격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3, 4등은요?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이 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수가 가장 많은 것이 아직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도 이렇게 좀 판세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5명 모두 뭐 몇 명까지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요게 이제 그 관심사였는데 김민석 스퍼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그러면은 또 정봉주 후보를 밀었던 당원들은 이 결과를 그대로 잘 수용을 할 것이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른 쪽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반발이 나올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당에 또 다른 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당이 어떻게 수습하고 다져 나갈 수 있을지 이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지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거든요. 반발이 그렇게 표출이 될까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식구끼리 이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뭔가 서로 절제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아주 미묘한 하나의 시발점 때문에 팍 터져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뭐 온라인 여론전에서도 그렇고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는 쪽하고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미묘한 신경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리스크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몇 번의 지금 분기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때도 약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당원들 사이에 이거를 어떻게 다잡을지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가 앞서 본방에서 지금 용산에서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를 했다 이런 요새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8시 34분에 채널A가 또 이런 보도를 내놨네요. 아예 인물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 유력하다라는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내놨어요. 이 보도까지 나올 정도라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요 점 우리 촌철님들께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야 어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우신 기자 휴가 잘 보내고 오시고. 네. 네. 자 마무리하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